김나영, 1981년 10월 8일. 김나영은 수비학상 어떤 남자가 잘 어울려? 일단 수비학상 어떤 남자가 어울리는지를 말하기 전에 김나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음, 그부터 얘기해 줄까? 응, 그거부터 얘기해줘. 일단 김나영은 1981년 10월 8일생이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천칭자리야. 천칭자리고 어, 천왕성의 영향을 받는 천칭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천칭자리로 태어났으니까 예술적인 것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교적인 것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균형 감각도 되게 좋고 그 세 가지에 되게 삶에서 집중을 되게 많이 해. 예술, 사고, 균형. 그리고 거기다가 천왕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천왕성은 어떤 획기적인 거를 세상에 갖고 오는 에너지야. 그렇기 때문에 기발한 상상력과 그런 기획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별도 같이 갖고 있어. 그런데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을 상징하는 숫자가 숫자 8이야. 근데 그 숫자 8도 똑같이 천칭자리를 상징을 해. 이게 되게 신기한 이제 일치인데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지. 자기 음, 별자리의 그 사인과 그다음에 수비학에서 갖고 있는 숫자가 갖고 있는 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그게 일치를 해. 그렇기 때문에 천칭자리가 두 배가 되는 거야. 수비학이랑 점성학으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숫자 8이랑 이 천칭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천칭자리가 되는 거거든.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판결을 해야 되고 내가 관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래서 숫자 8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아.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는 본인도 숫자 8을 갖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숫자 8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김나영도 숫자 8을 갖고 있어. 그거는 사주를 봤을 때 식상 기운이 많은 거랑 연관된다. 아, 식상 기운이 뭐 그런 기운이야? 그렇지. 식상 기운이 많아야 즐겁고 활달하고 그러니까 좀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 식상이 없으면 사람이 좀 약간 빡빡해. 아, 근데 이 숫자 8이 어떤 기본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권력, 통제, 그다음에 성공을 의미해. 사회적인 성공. 김나영이 생긴 거는 막 싱글싱글 잘 웃고 유순해 보여도 그건 방송에서의 모습이지 숫자 8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쉬운 사람이 아니야. 숫자 8은. 그거는 사주의 간여지동이거든, 이 사람이. 기미일주라고 해서 토로 음기운의 토로 간요지동이라 가지고 간요지동들은 일단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 아니 그게 사주에도 있나? 그래서 특히 기미일주 같은 경우가 조토라고 해서 물기가 좀 없어. 물기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음, 이게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나나나나가 좀 사실 심해. 그래서 내 자식 챙기고 남편 챙기고 이런 거 말고 일단은 내 일이 먼저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 그거랑 팔이랑 같나? 아니 8이랑 같지 않아. 8은 그 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군이 행정직, 법률직,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쪽 계열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잖아. 그렇지. 좀 딱딱한 느낌이 음, 들잖아. 근데 이제 숫자 8의 느낌이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규칙과 그다음에 법칙이 있어. 그거에 따라서 음.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고 받는 게 확실해야 돼. 그게 안 맞으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생겨. 약간 비슷해. 그리고 규칙 위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이제 내면을 상징하는 숫자는 11인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 숫자는 사자 자리를 상징을 해. 그리고 숫자 11은 수비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마스터 넘버라고 해서 영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되게 강한 숫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신이 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선 개발을 해야 나중에 이 능력을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쉽지는 않겠지. 자기가 이런 숫자를 갖고 태어났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숫자 11을 또 아까 그 사자자리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창조력이 강하다. 그리고 또 이제 두려운 게 없어. 남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야에 본인이 뛰어들어서 개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인내심이 강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사주에서도 간여지동이면서 12운성의 관대물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게 남들보다 굉장히 세. 그래서 내가 일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커. 그리고 편인도 가지고 있어서 식심도 많고 아이디어도 좋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인플루언서로서는 직업을 너무너무 잘 얻은 듯해.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 11을 잘 쓰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어려운 숫자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개발을 시켜야 되거든. 음. 그럼 숫자 11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좀 환경이 안 좋아야 돼.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고생을 좀 하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김나영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되게 발전을 잘 시켜서 숫자 11 그 내면 숫자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외면 숫자 8 이용해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인플루언서 같은 거에 도전을 했고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김나영이 초창기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아주 초창기 때 말하는 거야. 뭐 그러면 20대야 그게? 그게 아마 20대에서 30대 사이겠지. 그때는 이제 음.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약간 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의 그 사람으로 비춰지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혼자 어디 뭐 프랑스에 간다든지 뭐 어디 패션 위크에 간다든지 하면서 막 도전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그게 숫자 11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 사주로 보면 그게 한 40살부터 훨씬 활동 시기가 좀 원활해 보이거든. 지금 유명해진 거랑 한 4, 5년 사이니까 비슷한 거지 아마도? 나는 그 이 사람의 운의 흐름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어. 나는 이제 이 사람의 겉을 상징하는 숫자, 그다음에 내면을 상징하는 숫자, 그리고 이 사람과 어울리는 남자의 숫자, 그리고 그 현재 지금 연애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숫자,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카드를 뽑아서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운의 흐름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언제 잘 되고 음. 뭐 다시 또 언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지금은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이제 김나영 같은 사람은 어떤 남자 만나면 좋냐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게. 숫자 11과 8, 특히 8은 이제 짝수잖아. 음. 그리고 숫자 11은 홀수야. 근데 이제 홀수가 안에 들어가 있고 짝수가 밖에 나와 있어. 근데 8은 이렇게 좀 좋은 연애하기 좋은 숫자가 아니야. 숫자 3이나 6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8을 갖고 있으면 좀 날카로워 보여서 남자가 다 하기 쉽지가 않아. 사주도 그래. 그리고 이제 내면에 숫자 11이 있기 때문에 막상 만나고 나서 보면은 안에 더 거대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는 게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 만약에 김나영이 얼굴이 예쁘고 패션 센스가 좋다는 건 시각적인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로 남자를 만나기에는 좋은 구조가 아니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 근데 사주도 정확해. 그게. 사주도 그렇나? 사주가 보면 이제 지금 관운이 들어와서 대운에서도 정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운에서도 이제 편관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지장간 안에 편관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도 약간 더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남자보다는 끼 있는 남자나 안 그러면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한테 끌리기 쉽거든. 그렇지만 간여지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남자에 대해서 약간 내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배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 말이 일단 결혼하고 나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남자가 약간 뭐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잖아. 그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 명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부드럽게 잘 맞춰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이 여자가 완전히 활동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남자 아니면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약간 그 성격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할 수는 있어. 이제 수비학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남자는 숫자 9를 갖고 있는 남자인데 숫자 9를 갖고 있는 남자의 특징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예술적인 면이 강하다. 그리고 감각적이다. 그리고 인류애가 많다. 그리고 자애롭다. 근데 대신 안 좋은 점으로는 이제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의 느낌이지, 작가나 예술가의 느낌이지, 아니면 이제 혼자 일을 한다 이런 타입의 남자를 만나는 게 되게 좋다고 하거든, 수비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일주의 양인이야. 그래서 나의 특별한 기술이나 필살기로다가 먹고 살기 너무 좋은 구조야. 그리고 식상도 받쳐주고 아이디어 내는 편의도 받쳐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일하기는 지금 그 인플루언서로서의 그 성격은 너무 좋아 보여. 근데 나머지는 그게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나머지는 좀 미흡해.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야. 내 할 일에 더 관심이 훨씬 많은 거지. 음, 그리고 나도 타로를 슬쩍 뽑아봤거든. 근데 내가 본 타로로는 결혼을 지금 한 건가? 했어. 어, 재혼을 했지. 그치 재혼을 했지. 아 그리고 이게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한 번 결혼을 하고 두 번째라서 사주가 떼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내 성격을 더 먼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 배우자랑은 그냥 준말부다 하듯이 안 그러면 나의 동료다 생각을 하고 사는 게 훨씬 좋은 사주팔자지. 그 남자한테 그냥 기대고 싶고 내가 그냥 안주하고 싶고 그러면 아마 많이 싸울 거야. 대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카드도 내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훨씬 카드가 많이 나왔지. 내가 집안에서 신혼 생활을 즐긴다? 이런 건 안 보여. 나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김나연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연애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나, 그게 숫자로 있거든. 응, 숫자 20일이 이제 이 사람이 연애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를 할 때 장기 연애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에 연애를 해야 되는 타입인데, 그렇지 않게 연애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음, 짧게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맞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후에 연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 연애라는 거는 계속 유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체가 아니야. 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완벽주의적인 그 추구가 있어. 연애에 있어서. 음. 연애 또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음, 강박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연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고, 남편과의 관계를 내가 이제 카드를 뽑았어. 음, 남편의 겉의 마음, 음, 드러난 마음은 이제 가족적이고 가정적인 되게 좋은 남편으로 나왔고, 그 육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 이 음, 관계에서. 음. 그런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속마음은 이 결혼에 대한 약간 자기만의 환상이 있어. 그리고 또 아,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왔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 둘 다 가정과 관련된 게 나왔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가정 생활에 되게 심취해 있고, 음, 자기만의 어떤 이상적인 가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약간 그 꿈꾸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음, 약간 이제 비현실적인 것도 좀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 김나연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마음은 이 관계에서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자비롭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평화의 열쇠를 이 사람이 지금 쥐고 있어. 그 리더야. 여자가. 여자가 리더고, 여자가 여자가 움직이 나이가 더 많아, 그러면?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 여자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관조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리더 역할이자 남자와 같은 모습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속마음 같은 경우는 사회 활동에서 오는 압박, 그다음에 뭐 우울함, 스트레스, 그 혼자 무거운 짐을 남에게 밝히지 않고 짊어지고 고독하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제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거든. 음,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 봤을 때는 이 관계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우며, 그리고 많은 그 공개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과 가족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이제 정리가 됐거든. 음,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힘든 사람은 약간 김나영이 좀 힘들어 보인다. 나도 그 얘기, 가장의 맞아, 무게가 느껴진다, 맞아. 이 카드에서는. 어, 근데 왜냐면 김나영 자체가 내면 숫자가 11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김나영이 뭐 여리여리해 보인다고 해도 그거는 이미지지. 안 여려, 이 전혀. 사람은 리더야. 어, 근데 부드러운 리더십이야. 나는 카드 말고 사주상으로 얘기하고 싶은 조언은 모든 걸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말라는 거.
가끔은 속도도 늦추고 그다음에 관계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숫자 11에 좀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자면은 숫자 11은 힘을 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가 있어. 그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음. 또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에너지야. 숫자 11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많지 않아. 아, 숫자 숫자도 진짜 11과 그렇구나. 숫자 22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극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돼.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 영혼이 깨져.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 못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어. 엄마 자리가 좀 세 보여. 난 관계는 이제 가족 관계는 잘 모르지만. 부모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숫자는 9인데 음. 이렇게 9를 갖고 있으면 부모와 아무리 가까이 있고 친해 보여도 나름의 고독이 있고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해. 다행히 이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숫자가 19야. 그 얘기는 자식과의 관계는 매우 해피하고 내가 그의 자식들한테 긍정적인 걸 물려줄 수가 있고 창의적인 걸 물려줄 수 있다는 그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과의 관계는 좀 괜찮아 보이나 부모와의 관계는 좀 고독해 보인다. 약간 사주는 다른 게 부모 존재가 엄마 존재가 커. 엄마 존재가 큰데 그렇다고 마음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옆에 붙어서 있는 소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 여자는 음팔통일 것 같아. 시간은 모르는데 음균이 너무 세거든. 음팔통이라고 했을 때는 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그 명식이 그러니까 그런 게 강하거든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 혼자 어, 스스로 일어나는 어, 기준이 어. 이 사람한테 있으면 그 굉장히 말은 좋다고. 자식의 지금 자리에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크지만 자식을 빨리 나랑 떨어뜨려서 나는 일을 하고 자식은 빨리 독립시키면 서로 좋다. 근데 여기서 지금 카드상으로는 음, 김나영보다는 남편이 더 음, 육아와 가정에 애를 쓰고 있는 카드 모습으로 나와. 근데 그렇구나. 내 카드에서는 남편 모습이 뭐 당연하겠지. 신혼 초니까. 아직은 불안불안하대 마음이. 이제 그 카드 자체가 심리적인 걸 상징하는 카드로 뽑았기 때문에 다 심리 베이스야, 지금. 불안불안하다고 나오고 그리고 김나영은 이제 활동을 굉장히 잘할 준비를 할 것 같더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 조금 더 활동을 더 활발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이제 미래적인 모습은 보지 않았고 음, 우리 블로그에 맨날 김나영 관련 그 포스팅에만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김나영 최근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조회를 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나영이 결혼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조회를 많이 하나보다 하고서 이 주제를 이걸 잡고서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주도 보면 이게 딱 21세기에 맞는 사주야. 옛날로 따졌으면 여자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일어나는 사주인데 이게 즐거운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지 여자 혼자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진짜.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 김나영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카드에는 가장으로서의 고뇌나 어, 아니면은 그 내가 짊어져야 될 짐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다고 카드가 나와. 속마음에는. 없을 수가 없을 거야 이거는 사주나 근데 겉으로 그치. 드러난 마음은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 카드가 나왔단 말이야. 겉으로는 그렇구나.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시대에 되게 잘 맞게 태어난 거 아닌가 명식이. 그리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산 거잖아. 안 그랬었으면 이혼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고 봐. 그 여자. 그리고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숫자 11의 에너지를 가장 훌륭하게 개발시킨 롤 모델이라고 본다. 음. 근데 이건 결혼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 원활하게 뭔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뭐냐면 싸우기 쉬운 명식이야 몇 년 지나면. 그렇기 그럼 때문에 사주상으로는 쉬운 여자는 아닌가 보네. 엄청 힘들지. 간요지동에다가 저렇게 아니 왜 음기운도 맨날 이렇게 세고. 막 샤르르르 웃고 그러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정말 그건 보여지는 이미지야? 보여주는 이미지고 내가 한 번 마음 먹어서 거기 가겠다 싶으면 다 필요 없고 꼭 거기 가야 돼 진짜. 그게 어떻게 11의 해서든지. 에너지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는 게 굉장히 강하고 옆에 사람 생각하느라고 쭈삣쭈삣거리는 것도 없고 일단 내 거는 내가 가야 돼. 그리고 그걸 갖고 싶다 그러면 꼭 가져야 돼, 이 사주는. 내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거는 음, 뭐 내면의 숫자 12를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 음, 겉모습이 그래도 6이어가지고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소통도 잘 되다가 가끔 두드려 맞는 건 괜찮지만 겉모습도 8인데 내면 숫자 근데 11이니까 틈이 수, 없어. 수기운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안타까운 거는 이러다가 만약에 두 번째 남편도 내 성에 안 찬다 그러면 갈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심한 명식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사주는. 그래도 지금 그 재혼한 남편 같은 경우는 숫자 9의 남자의 이미지랑 가까워 보이던데 약간 예술 그래, 하시는 분 보통 같은데.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두 번째 결혼이면 자기한테 맞는 에너지 기운으로 잘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사실 까다롭잖아. 생긴 걸 봐도 그렇고, 이 명식을 봐도 그렇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거를 잘 받쳐주지 않은 이상은 이제 안 된다. 웬만한 성공에는 성에 안 차, 이런 명식은. 관대물상이면서 간요지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남자가 그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네. 되게 부드럽게 그걸 잘해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숫자 9의 재밌어야 남자를 돼. 만나야 되는구나. 지루한 남자 안 돼. FM 같은 애도 안 되고. 몰라 좀 끼가 있는 남잔가 봐. 전 그래서, 남편은 좀 뭐 잘못돼가지고 음, 감옥에 갔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여자 사주팔자도 되게 좋은 거다. 그런 거 한번 액땜을 하고 사주를 떼워야 그 다음에 되게 잘 살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본인들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지나갔다 그러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봐. 앞으로 좋은 게 남았다고. 그렇지.